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이 무너지면서 3,889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주동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순식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붕괴되더니 이제 3,900, 이제 3,889까지 내려왔습니다. 고기자. 네, 지금 현재 3,870선까지 내려왔고요. 네. 퍼센트 기준으로 보자면 6% 넘게 밀렸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어제는 좀 선방했었는데 역시 6%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요, 이 사이드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의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해서 1분 이상 지속이 되면 선물과 현물 매매를 5분간 정지시킵니다. 이 네.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너무 가격이 빠지다 보면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동 매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잠시 매매를 멈추고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잠깐 취지로 해서 스톱시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5분 이후에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사이드카는 하루에 한 번만 발동될 수 있고요. 그럼 사이드카가 언제 나왔냐 보자면 4월 7일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좋은 일로 나왔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아.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니까 이제 잠시 좀 쉬어라. 쉬어라라고 하는데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더 떨어지는 거군요. 지금 네, 맞습니다. 6% 가까이 떨어지네요. 지금 또 떨어져가지고요. 3,871로 지금 찍힙니다. 네, 지금은 이게 확인할 때마다 지수가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어제 하락은요, 사실 외국인이 2조 2천억 원치를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했던 그 궤적을 보자면요,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3천에서 4천 갈 때 반도체 중심으로 무섭게 사들였거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이제 어제 외국인이 왜 팔았을까를 보자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차익 실현 매물이긴 한데 규모가 2조 2천억입니다. 이게 찾아보니까요, 2000년 이후 외국인 하루에 외국인 역대 순매도 가운데 5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아하, 2000년 이후 외국인의 네네. 순매도 규모 중에서 역대 5위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판 외국인의 네. 순매도 규모가. 이게 차익 실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아. 너무 조금 물량이 컸던 부분이 있어서 어제 하락했는데, 그럼 오늘은 왜 더 빠지냐라고 네. 보자면요, 사실 이제 우리 증시가 좀 미국의 증시, 특히 이제 나스닥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제 나스닥에서 갑자기 AI 버블론에 대한 경계감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AI 버블이다라고 하는데 실적이 받쳐주니까 이건 닷컴 버블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조정을 받다가 올리고 조정을 받다가 올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 FOMC에서도 기자 질문에 AI가 버블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파월 의장 역시 AI는 버블이 아닌 것 같다, 과거와는 다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이른바 트리거를 당긴 건 사실 팔란티어였습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 네, 팔란티어 회사가 대표적인 이제 AI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네. 팔란티어 기업의 그 어떤 고평가를 의미하는 수치 중에 이제 퍼라는 게 있죠. 네. 이 퍼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역사상 가장 높은 퍼다. 테슬라보다도 퍼가 높다. 그러니까 현재 만들고 있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라는 AI AI 회사. 기업의 예.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더 많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고평가를 이런 받고 평가를 있는 거죠. 받았거든요.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투자하는 네. 종목이라 아실 텐데요. 그러면서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그 실적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너무 고평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증시 속설이 있는데요. 악재는 어깨 동무를 하고 온다고 갑자기 어디 숨어있던 악재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듯한 느낌을 어제 네, 시장에서 그 하나만은 줬습니다. 아니었다. 네. 네. 이게 또 이제 마이클 버리라고요. 빅쇼트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를 예측을 하고서 공매도를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번 사람인데요. 이분이 갑자기 며칠 전에 X에다가 게시글 올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비이성적이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대응이다. 라는 이제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13F라고 해가지고 네. 일정 규모의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SEC에다가 우리가 뭐뭐뭐 투자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 보고서 이제 마감일이었는데 그 마이클 버리의 운용사가 13F 보고서를 공개했더니 그 66% 정도를 전체 자산에 그 아까 말씀드린 팔란티어 그 네. 해당 종목에 대한 숏을 들고 있었습니다. 매도를 공매도 하는 포지션을요. 거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맞물리면서 팔란티어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이러면서 AI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인식이 퍼지면서 이른바 AI 관련된 기업들 주가도 뭐 팔란티어만큼은 아니지만 같이 떨어지면서 AI 주가가 일제히 밀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넘게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까지 3천에서 4천을 이끌어왔던 건 뭐니 해도 반도체죠. 네. 반도체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반도체가 가는 이유가 AI. 그런데 AI 버블론이 미국에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갑자기 이거 괜찮아? 라는 이제 위기감이 확산됐던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매도세까지 겹치면서 지금도 현재 10시 기준으로 외국인이 5천억 이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차후에 이제 규모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간 보이지 않던 악재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우리 그간 잘 달려왔던 코스피마저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재들이 한꺼번에 등장을 했고 우리 증시는 지금 미국 증시 영향까지 받으면서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불과 이틀 전 얘기입니다. 4,221까지 올랐던 사상 최고치였는데요. 지금은 3,889. 그래도 살짝 조금 그래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마이너스 5.65%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 뭐 미국 증시, 나스닥 아까 고 기자가 말한 대로 나스닥 증시에서 이미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불지펴지면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팔고 그래서 우리나라 바로 직격탄으로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뭐 한마디로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고란 기자님께서 뭐 워낙 훌륭하게 그 분석을 해주셨기 네. 때문에 뭐 제가 더 할 말이 없을 정도이기는 한데 어제 저희 동료 교수들하고도 요새 뭐 주가 때문에 네.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네. 했더니 재무 쪽에 있는 교수님이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이렇게 그림이 사실 분석할 필요도 없는 차트거든요. 이렇게 그냥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상황이면 네. 이거는 비정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재무 담당 교수가 네. 비관론자는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상당히 그 위험해 보이는 이미 그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게 악재가 생기면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최근에 마련이 됐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이제 과거의 그림들을 보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의 주택 가격을 보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그 우리나라의 그 과잉 투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게 사전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되게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네. 이게 사후적으로 보면은 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이게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가 떨어지면서 버블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보면은 뭐 과거와 비교해서도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좀 과잉 너무 많이 과열되었었던 올라서 상황이었다. 과열돼서. 네. 그래서 뭐 오늘 어제 이렇게 좀 하락하는 것은 뭐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주식 시장이 견고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AI 버블론 얘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 이 상승장을 밑에서 뭐 동력이 됐던 건 사실 그렇죠. AI였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버블론이 뉴욕 증시,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그건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그 외국 언론 중에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고 그 기사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AI 관련해 가지고 논쟁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AI가 버블이고 뭐 이것 때문에 그 금융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비관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게 과하다 보세요? 아니면 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왔었던 거는 이 버블 쪽에 투자를 할 때 이제 결국은 금융 위기는 기술 쪽에서 뭐 거품이 꺼진다고 온다기보다는 그쪽에 투자하는 돈이 차입을 통해서 신용 확대를 통해서 오면은 그게 금융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뮤추얼 펀드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차입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비관적으로 좀 본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 좀 덜 비관적으로 본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AI가 버블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터지기보다는 사실은 닷컴도 2000년대에 버블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뒤에는 급격한 그 하락보다는 이제 리세션으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AI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꺼진다 그래서 바로 그게 뭐 물론 1930년대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차입이나 이런 게 연결돼 있었던 것이고 이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신용 확대에 의한 버블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AI 관련된 이 과잉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닷컴 버블이 꺼지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좀 천천히 꺼지는 형태의 그 버블이 이제 그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4천 포인트가 4천이 넘으면서 사실 개미 투자자들이 또 많이 들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제일 조금 아쉬운 안타까운 부분이긴 네. 한데요. 언제나 이제 그 바닥에서 밀어 올리는 거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고 고점에서 터질 때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는 거고 사실 매수 매도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럼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내는 게 누구냐라고 보면 어제 기관도 팔았거든요. 그럼 다 그걸 개인이 받았습니다. 이른바 이제 포모라고 하죠. 야, 현금 들고 있다가 나 진짜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포모가 이른바 이제 그 앞서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최근 들어 이제 이번 정부가 또 코스피 5천을 또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개인 투자자들도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이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세상이 오나 보다라고 하면서 포모에 휩싸여가지고 최근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벌써 손실 구간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뭐 저점에 들어가신 분들이야 지금 아직까지 좀 편안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인지 일단 뭐 저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을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정이다.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비싸다라는 건데 이걸 하락의 본격적인 신호로 보지 않는 이유는 아까 AI 버블론 말씀을 드렸는데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른 게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제가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지금 이제 다른 실적들이 빅테크 실적이 지난주에 거의 대부분 나왔었거든요. 네. 안 나온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엔비디아. 아, 그래서 엔비디아 말로 실적이 실적으로 증명해 주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이 11월 19일입니다. 그걸 앞두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면 AI 버블론에 대해서 약간 뭔가 버블 아니다. 정말 실적이 받쳐주는 거다라고 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되는 네,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AI 버블론과 함께 이 버블을 지탱해 주는 건 사실 유동성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시장은 모두가 금리를 12월에 내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에 한 번 내리고 12월에 내리고. 그래서 이제 CME 페드와치라고 해서요. 시장이 향후 금리를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서요. FOMC 이전만 해도 12월에도 내릴 거야 라고 하는 예상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FOMC 때 기자들이 물었죠. 12월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이 모두 다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안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그 CME 페드와치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60%대로 훅 떨어졌어요. 12월에 안 내릴 수도 있는 거네? 라고 하면서 지금 파월 의장이 보기에 고용 위험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아직도 이제 인플레를 봐야 되고 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안개 속에서는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셧다운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지표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이 섣불리 움직여서 이른바 금리를 또 내리면 지금 연준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 가격이 지금 너무 버블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상황도 괜찮고 그런데 여기서 또 금리를 내려주면 물가만 오르고 자산 가격 버블만 오르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연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셧다운 상황에서 지표가 안 나오는데 지금 그 연준이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셧다운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장 셧다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연준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유동성 측면에서도 이제 QT라고 해서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는 조치를 연준이 취해왔었던 거거든요.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종료를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연준이 FOMC에서 12월 1일부터 할 거야. 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더 늦어진 QT 종료 시점. 그 가운데 은행들의 유동성이 말라간다라는 지표들이 여기저기서 관찰이 되고 있어요. 시장의 유동성은 말라가는데 AI 버블론까지 펼쳐지니까 시장이 이제 패닉에 휩싸인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정인지 본격적인 하락인지는 이제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연준이 다시 유동성을 좀 풀어주는 쪽의 조치들, 스텔스 QE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조용히 양적 이제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거나 하는 식의 발언들이 나와주면 시장이 조금 진정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엔비디아와
금리 네, 이슈 맞습니다. 두 가지를 봐야 되겠군요. 미국은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다시 돌아오죠. 삼성전자 지금 6% 넘게 10만 전자 아래로 내려갔어요. SK 하이닉스도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들도 미국 따라갑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미국을 봐야 그렇지만 되나요? 미국을 봐야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모두 매출처가 다 미국의 빅테크들이잖아요. 특히나 뭐 엔비디아라고 그냥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테슬라도 있고요.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들 기업의 주가도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유동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조금 좀 안 좋은 얘기지만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ATM 머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어떤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레버리지를 축소시켜야 된다거나 이럴 때 가장 현금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한국 시장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바로 팔아서 외환으로 달러로 바꿔가지고 들고 나갈 수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서의 유동성 문제가 없어야지 국내 증시를 팔아가지고 돈을 빼가는 일이 없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 역시나 미국 증시를 증시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식뿐 아니라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니까 코인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더니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가 붕괴했고요. 뭐 이더리움도 아침에 10% 급락.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사실 안정인가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약간 좀 위기를 감지하신 분들은 코인 시장 봐라. 저기 벌써 저렇게 흔들린다. 먼저인가요? 네, 코인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약간 선행지표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면서 나스닥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0만 달러가 붕괴되긴 했지만 코인 가격은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10만 달러까지 붕괴된 건데요. 사실 비트코인,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증시를 움직이는 건 두 개의 심장이 있거든요. 하나는 실적, 하나는 유동성. 그런데 코인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유동성이군요. 유동성에 따라 움직이는데 FOMC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유동성을 약간 조금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코인 가격은 먼저 떨어진 경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 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지금 많이 급락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금이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네. 비트코인도 안전 자산처럼 인식되는 이제 그 어떤 그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그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비트코인하고 주식 가격하고 상당히 동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AI 버블 붕괴 가능성, 그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글을 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그 주식시장에서 AI 버블이 꺼지게 되면 그게 비트코인에 의해서 보완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시장으로 더 위험이 확대되면서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형태의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